경기도 안양의 한 단독주택. 마당의 감나무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2024년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정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된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무릎 위에는 낡은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큰아들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는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동생 선영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정자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함께 찾아올 때는 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작년에 넘어지신 일도 있었고요. 선영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정자 씨는 왠지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대요. 엄마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윤호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시설, 넓은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하지만 정자 씨의 눈에는 그 웃음이 진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얘기구나. 정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에요, 엄마. 고급 시설이고 월 비용도. 그 비용은 누가 내니? 정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집 전세금이면 충분해요. 어차피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사실 필요도 없고. 윤호의 말에 정자 씨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내가 평생 가꾼 이 정원을 그렇게 쉽게 정리하라고. 엄마,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야? 정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합리적? 너희가 말하는 합리는 뭐니? 내 삶을 숫자로 계산하는 거니? 효율성으로 재단하는 거니? 정자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꼿꼿이 서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오늘은 이만 돌아가렴. 그날 밤 정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7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세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의 설렘. 첫 제자들의 맑은 눈망울. 선생님 사랑해요. 하며 안기던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 정자 씨는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매년 30명씩 1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박정자 선생님. 어머, 정말 선생님 맞으시죠? 작년 봄 시장에서 만난 제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40이 넘은 아줌마가 되어 나타난 제자는 여전히 그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반가워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아직도 기억해요.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만남들이 정자 씨의 삶을 빛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10년의 세월도 모두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따로 가르쳤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식을 사주고 학용품을 챙겨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한 학부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을 때 정자 씨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제 행복이에요.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적금도 손주들 학원비로 써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집뿐. 40년 동안 아껴 모아 마련한 이 작은 보금자리뿐이었습니다. 정자 씨의 무릎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68세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조금 불편한 정도였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진단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기간이 문제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큰아들 윤호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며느리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보, 엄마 약 챙기셨어요? 아니, 깜빡했네. 당신이 좀. 저도 출근 준비하느라 바빴잖아요. 부부의 작은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안방에 누워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조금만 참아. 곧 나으실 거야. 속삭이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달 후 딸 선영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다녀올 때까지 혼자 계실 수 있죠?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맞벌이를 하는 딸 부부는 늘 바빴습니다. 정자 씨는 하루 종일 텅 빈 집에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세요. 공부가 안 돼요. 고등학생 손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 정자 씨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딸 부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그렇게 간병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필리핀에서 온 로사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자 씨의 집에 출근한 그녀는 성실하고 친절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밥 먹어요. 컴온. 베리굿. 로사는 항상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섞어 썼습니다. 정자 씨는 그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로사, 오늘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데. 미소. 아, 알았어요. 미소 스프. 아니, 된장. 아, 됐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을게요. 정자 씨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음식도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로사가 만드는 음식은 모두 달고 기름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로사는 항상 따라다니며 도우려 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위험해요. 내가 도와줘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노노. 넘어지면 빅프라블럼. 정자 씨는 자신이 아이 취급받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생활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로사는 그만두었습니다. 가족이 아픈 일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은 조선족 아주머니 김연아 씨였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전에 모신 할머니는요, 하루에 5번씩 약 드셔야 했어요. 그것도 매번 시간 맞춰서요. 할머니는 약이 2가지뿐이니 정말 편한 거예요. 연화 씨는 늘 다른 집과 비교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런 비교가 불편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청소는 제 방식대로 해야 빨리 끝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시면 일이 안 돼요. 정자 씨가 창틀 먼지를 지적하자 연화 씨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휴식 시간은 지켜주셔야 해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제 개인 시간이에요. 정자 씨는 그 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정자 씨는 연화 씨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집 할머니는 돈이 꽤 있는 것 같아. 집도 크고 연금도 나오고. 하지만 너무 깐깐해서 일하기 힘들어. 정자 씨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저 돈벌이 대상으로 보인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간병인 비용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주말 추가 근무 시 300만 원. 정자 씨의 연금 1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축을 깨야 했고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윤호가 고민 끝에 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곳을 찾았어요. 성남에 새로 생긴 곳인데 시설이 호텔 같대요. 한 번만 가서 봐요, 네. 정자 씨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희망은 없었지만 자식들의 성화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힐스 실버케어 센터. 건물 입구의 대리석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로비는 정말 호텔 같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고급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 예약하신 박정자 어르신 가족분이시죠? 젊고 단정한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3층은 입주자들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이쪽이 1인실입니다. 화장실도 개별로 있고 미니 냉장고도 있어요. 매일 청소해드리고 세탁도 해드립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침대도 의료용 전동 침대였습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관리하는 특별식으로 제공됩니다. 당뇨, 고혈압 등 개인별 맞춤 식단이죠. 식당도 둘러보았습니다. 원목 테이블에 도자기 그릇. 메뉴판에는 한식, 양식, 중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매주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특강도 하시고요. 강당에서는 마침 노래 교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에 홀로 앉아 있는 노인들.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사람들.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들. 정자야? 박정자 맞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대학 동창 영숙이었습니다. 한때 대기업 임원 부인으로 호화롭게 살았던 그녀가 이곳에 있다니. 영숙아, 내가 여기. 쉬, 조용히 해. 잠깐 정원으로 나가자. 영숙은 정자 씨의 팔을 잡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영숙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6개월 됐어. 아들이 미국으로 발령나면서 나를 여기 두고 갔지. 영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설은 좋잖아.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고. 정자야, 겉모습에 속지 마. 여기는 감옥이야, 감옥. 영숙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침 6시 반 기상, 7시 아침 식사, 8시 체조, 9시 프로그램 참여. 모든 게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해. 그래도 자유시간도 있잖아. 자유. 어디 가려면 외출 신청서 써야 해. 보호자 동의도 받아야 하고. 나이 70이 넘어서 허락받고 다녀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니?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일 서러운 건 말이야. 명절 때 자식들이 데리러 와도
2, 3일 있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야. 엄마, 우리도 여행 가야 해서. 하면서 다시 여기 두고 가지. 정자 씨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하고 우아했던 친구의 손은 이제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포기한 표정이야. 처음엔 나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순응하게 돼. 나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무서워. 영수가, 정자야, 부탁이야. 여기 오지 마. 내가 가진 자유를 포기하지 마. 돈이 문제면 다른 방법을 찾아. 여기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연명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윤호는 계속 시설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어떠셨어요? 깨끗하고 좋지 않아요? 월 비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얼마니? 월 350만 원이에요. 엄마 집 전세금이면 충분히. 안 가. 정자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이보다 좋은 곳은 없어요.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날 밤 정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숙의 텅 빈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연명하는 거라는 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기로. 인터넷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제도, 노인 주거복지, 혼자 사는 어르신 도움. 여러 정보가 나왔지만 대부분 저소득층 대상이었습니다. 정자 씨처럼 중산층 은퇴자를 위한 제도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정자 씨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탔겠지만 이제는 작은 돈도 아껴야 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지원 주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요양원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까 해서. 정자 씨는 자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무릎 수술 후 거동 불편, 자녀들의 요양원 권유, 하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김지원 주무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그녀는 컴퓨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아보더니 밝은 표정으로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어르신, 좋은 제도가 있어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지주택이라는 말에 선입견이 생겼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이에요. 일반 임대주택과는 완전히 달라요. 김 주무관은 팸플릿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안전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요. 화장실과 복도에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재, 응급 호출 벨도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고요. 사진을 보니 정말 노인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문턱도 없고 조명도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요. 건강 체크도 하고 병원 동행도 해주고 필요한 행정 업무도 도와드려요. 그럼 간병인처럼 계속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 2-3회 정도 방문해서 필요한 도움만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정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월세는 얼마나 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김 주무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18만 원 정도예요. 관리비 포함해도 30만 원이 안 돼요. 정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8만 원이요? 정말요? 네, 정부 지원이 있어서 그래요.
일반 시세의 30% 수준이에요. 그런데 시설이 낡거나 불편하지 않을까요? 전혀요. 제가 직접 가본 곳인데 일반 아파트보다 오히려 좋아요. 특히 작년에 완공된 곳은 정말 깨끗해요. 김 주무관은 실제 입주자들의 후기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와보니 천국이에요.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도움받을 수 있어 좋아요. 이웃들과 친구가 되어 외롭지 않아요. 공동체 프로그램도 있어요. 텃밭 가꾸기, 요가 교실, 노래 교실. 강제가 아니라 원하시는 분만 참여하는 거예요. 정자 씨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침 다음 달에 입주자 모집이 있어요. 경쟁이 있긴 하지만 어르신은 조건이 맞으셔서 가능성이 높아요. 김 주무관은 신청 서류 목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소득증명서, 건강진단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해요. 제가 작성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정자 씨는 김 주무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어르신 힘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 씨는 바로 서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받고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떼고 은행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정성을 다했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안전한 삶, 고독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복지주택에서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자 어르신이시죠?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윤호가 입주 통지서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퇴근 후 급하게 달려온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통지서야. 다음 달에 이사가. 정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임대주택이잖아요. 엄마가 왜 그런 곳에 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 누구? 내 직장 동료들? 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윤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곧 선영도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죠? 평생 선생님 하신 분이 임대주택이라니. 임대주택이 뭐가 나쁘니? 내 형편에 맞는 곳을 찾은 거야. 안전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멀쩡히 있다고? 그럼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니? 정자 씨의 반문에 자식들은 침묵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위험하니까. 그래, 맞아. 혼자는 위험해. 그래서 안전한 곳을 찾은 거야. 요양원이 아닌 내가 선택한 곳을. 윤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세금 5억이 넘는 집을 그냥 두고 가실 건가요? 정자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짜 속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내 진짜 걱정이구나. 내가 아니라 이 집, 이 돈이 걱정인 거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니? 설명해봐.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해야. 그래, 내 노후 자금이야.
그런데 왜 너희가 관리하려고 하니? 엄마가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즘 사기도 많고 투자 실패하면. 그래서 저희가 믿을 만한 곳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면. 정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투자? 운용? 결국 너희가 그 돈을 쓰고 싶다는 거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선영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돈을 노리는 나쁜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도 힘든 거 알아. 윤호, 너 아이들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선영, 너도 전세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지?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죽으면 이 돈이 너희에게 갈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던 거 아니니? 엄마, 내가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자식에게 기대하면 자식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해.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 정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집은 팔지 않을 거야. 전세로 놔둘 거야. 그 돈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은 건 필요할 때 쓸 거야. 엄마, 그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부모 재산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 윤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엄마를 위해 얼마나. 그래, 고마웠어. 하지만 그게 내 전 재산을 넘겨줄 이유는 안 돼. 선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거네요. 신뢰와 의존은 달라. 나는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의존하고 싶지는 않아. 그게 진짜 사랑이야. 정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이사해. 와서 도와줄 수 있으면 고맙고 안 와도 이해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며칠 후 정자 씨는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인생이 담긴 물건들. 하나하나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낡은 교과서, 제자들이 쓴 편지, 남편과 찍은 사진, 자식들의 졸업 앨범. 필요한 것만 추리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윤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이사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미안해요, 엄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자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다 이해해. 너희도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라요. 진심으로. 고마워. 너희도 행복해야 해. 2024년 12월 15일. 정자 씨는 새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LH 고령자 복지주택. 5층 건물의 3층, 509호가 정자 씨의 새 집이었습니다. 방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25평형 원룸이 제시도 덕에 속 편집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었고 베란다에서는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옆집 510호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흰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린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사 왔어요. 박정자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저는 김순애예요. 벌써 2년째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걱정 마세요. 순애 씨는 정자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이사하시느라 힘드셨죠?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정자 씨는 그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날 저녁 순애 씨네서 먹은 된장찌개는 정자 씨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집밥에 따뜻함이 있었고 새로운 친구의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단지 내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구나. 산책로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최영수입니다. 3층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여기서 운동해요. 같이 하실래요? 정자 씨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평평한 산책로는 무릎이 아픈 그녀도 걷기 편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20분 정도 사세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곧 친해질 거예요. 최 씨 할아버지의 말처럼 일주일도 안 되어 정자 씨는 이웃들과 친해졌습니다. 1층에는 공동시설이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체력단련실, 공동 부엌, 경로당.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자 씨, 오늘 오후에 김장해요. 같이 하실래요? 경로당 회장인 이명숙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80이 넘었지만 정정한 그녀는 단지의 큰언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오랜만에 김장이네요. 공동 부엌에 모인 할머니들은 웃고 떠들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김장을 100포기씩 했어. 맞아,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요즘 애들은 김치도 안 먹는데. 그러게, 우리 손자도 김치는 딱 질색이야. 정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생활지원사가 방문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요. 혈압 한번 재볼게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생활지원사는 건강 체크뿐만 아니라 생활의 불편함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전구가 나갔는데 갈아 끼우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갈아드릴게요. 병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인터넷이 어려워서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언제가 좋으세요? 작지만 꼭 필요한 도움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요가 교실이 있었습니다. 전문 강사가 와서 노인들에게 맞는 동작을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마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정자 씨는 요가를 하면서 몸이 유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릎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노래 교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찔레꽃 배워볼까요? 좋아요. 그 노래 너무 좋아.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에는 텃밭 가꾸기가 있었습니다. 건물 옆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웠습니다. 정자 씨, 상추가 정말 잘 자랐네요. 물을 매일 줬더니 이렇게 잘 자라요. 정자 씨는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일이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수확한 채소는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이명숙 회장이 정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여기 한글 못 읽는 할머니들이 몇 분 계세요. 정자 씨가 선생님이셨다면서요?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정자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니.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 경로당에서 한글 교실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 기억부터 배워볼까요? 이렇게 생긴 게 기억이에요. 기억. 80이 넘은 할머니 3분이 초등학생처럼 연필을 잡고 따라 썼습니다. 아이고, 손이 떨려서 잘 안 써져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정자 씨는 인내심을 갖고 가르쳤습니다. 한 글자 쓸 때마다 칭찬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 쓰시네요. 정말요? 내가 글을 쓰다니. 할머니들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문맹으로 살았던 서러움이 녹아내렸습니다.
한 달 후 한 할머니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손자한테 편지 썼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쓴 거예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 사랑하는 내 손자야, 할머니가 공부해서 편지 쓴다. 정자 씨는 그 편지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의 보람을 다시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자 씨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TV를 봤습니다. 가끔은 책을 읽고 일기를 썼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원할 때 사람들을 만나고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지의 가로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곳이 내 집이구나. 내가 선택한 내 삶이구나. 정자 씨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지주택 단지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정자 씨는 베란다에서 키운 화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선영이요.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어서 와. 차 마실래? 네, 엄마. 선영은 작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창가의 화분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과 그림들. 엄마, 여기 생각보다 좋네요. 아늑하고 따뜻해요. 그래, 나도 마음에 들어. 정자 씨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많고. 선영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정자 씨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편한 대로 하려고 했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것도, 전세금 관리하겠다고 했던 것도 다 우리 생각만 한 거였어요. 정자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이해해. 너희도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 아니에요. 변명이에요. 엄마가 평생 우리를 위해 살았는데 우리는 엄마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사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도 복지주택에 사신대요. 너무 행복해 하신다고. 그 얘기 듣고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엄마,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시도록. 우리가 도울게요. 간섭하지 않고. 정자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고마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며칠 후 윤호도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고등학생 손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준호 많이 컸네. 할머니, 여기 좋아요. 공원도 있고 깨끗하고. 며느리 수진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다들 바쁜데. 윤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어요. 병원 갈 때 동행하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드리거나.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점심은 단지 내 식당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정자 씨의 이웃들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한글 선생님이시구나. 아드님이 참 듬직하시네요. 손자도 잘생겼어요. 가족들은 정자 씨가 이곳에서 존중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텃밭도 구경하고 경로당도 들렀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곳이네요. 제가 처음에 편견을 가졌던 게 부끄러워요. 윤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막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편견을 갖고 있지. 하지만 직접 와보면 달라. 손자 준호가 할머니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저 자주 올게요. 여기 너무 좋아요. 그래, 언제든 와. 그날 이후로 가족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윤호는 한 달에 2번씩 찾아와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었습니다. 선영은 매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를 억지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추석 연휴에 오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로 올까요? 너희가 와. 여기가 더 편해. 가족들은 도시락을 싸와서 단지 공원에서 소풍을 즐겼습니다. 정자 씨의 이웃들도 함께 어울렸습니다. 어머님 가족분들 정말 화목하시네요. 복 받으셨어요. 정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요. 엄마 전세금으로 안정적인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 제가 은행에서 일하니까 좋은 상품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엄마가 관리하시는데 도움만 드리는 거예요. 정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한번 알아볼게.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할게. 당연하죠.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저는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조언하되 강요하지 않았고 정자 씨는 도움을 받되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겨울 정자 씨는 복지주택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복지주택에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자녀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불효자 된다고 난리예요. 제 경험으로는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좋게 만들어요. 서로 부담 없이 사랑할 수 있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도서관을 나서는데 젊은 기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박정자 선생님이시죠? 고령자 복지주택 성공 사례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정자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요양원과 복지주택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요양원은 보호받는 곳이고 복지주택은 살아가는 곳이에요. 작은 차이 같지만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자유예요. 내가 언제 일어날지, 뭘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모두 내가 결정해요. 도움은 받지만 통제받지는 않아요. 정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자기 삶의 주인이어야 해요. 나이가 든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그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돼요. 자녀분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오히려 좋아졌어요. 부담과 의무가 아닌 사랑과 관심으로 만나게 됐거든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자 씨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노후의 선택지는 자식도 요양원도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끝까지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맞아주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이웃들이 가져다 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 씨,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마이너스 순에. 상추 싱싱한 거 놔뒀어요. 마이너스 영수. 정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살. 독립적이지만 고립되지 않은 살. 저녁을 먹고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오늘로 이곳에 온 지 정확히 1년이다. 돌아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1년이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한글을 가르치며 오히려 내가 배운다. 삶은 끝까지 배움이구나. 내일은 텃밭에 봄 준비를 해야겠다. 씨앗을 뿌리고 새싹을 기다리는 일. 그것이 희망이다. 나는 선택했고 선택에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매일 확인한다. 내 삶은 여전히 내 것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도 작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박정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시선, 체면, 관습에 얽매여 정작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에게 기대거나 짐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복지주택이 정답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존엄하게, 독립적으로, 그러나 고립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만약 지금 요양원과 자녀집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만약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실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번 더 대화해 보세요.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70, 80, 90이 되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끝까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혹시 지금 두려우신가요?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방법이 없는지, 정말 끝인지. 박정자 씨가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길을, 여러분만의 선택을, 여러분만의 행복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선택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끝까지 당신답게 살아가시길.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노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존엄한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이 선택한 길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